자, 오늘은 파시테라 테라퓨틱스라는 좀 특별한 바이오테크 기업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티커 심볼은 KTNT인데요. 이 회사의 이야기는 정말 눈부신 과학적 비전과 차가운 시장의 현실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작은 회사 하나가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과학자들의 머리를 싸매게 했던 그런 난치병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거대한 야망과 냉혹한 현실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이야기죠. 파시테라가요, 정말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사업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케타민 클리닉 사업은 이제 접고 모든 자원과 노력을 신경퇴행성 질환이나 정신질환 신약 개발에 쏟아붓기로 한 겁니다. 이건 뭐 그냥 사업부 하나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정체성을 서비스업에서 순수 연구 개발, 바이오테크로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럼 파시테라가 뛰어든 이 새로운 미션,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들이 해결하려는 문제의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건 그냥 비즈니스 얘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걸린 문제죠. 2,400만 명. 전 세계적으로요. 정말 상상이 가시나요? 이 숫자는 조현병, 그러니까 만성적이고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수입니다. 그리고 3만 명. 이건 미국 내에서만이에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우리가 흔히 루게릭병이라고 부르는 ALS로 고통받는 환자 숫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의 100만 명. 이것도 미국 얘기고요. 다발성 경화증, 즉 MS 진단을 받은 성인의 수입니다. 이 숫자 3개만 봐도 이 병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짐인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는지 바로 와닿죠.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다발성 경화증의 정확한 원인은 놀랍게도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미지의 영역인 거죠. 질병의 원인조차 불확실한데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여기서부터 파시테라의 도전이 얼마나 대단하고 또 얼마나 어려운 건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거대한 문제에 대한 잠재적인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파시테라가 도대체 어떤 혁신적인 과학기술로 미래의 문을 열려고 하는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선 인테그린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좀 어렵게 들리지만 우리 몸의 세포 벨크로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세포가 주변에 딱 달라붙어서 신호를 주고받고 또 성장하고 살아남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수용체입니다. 파시테라의 ALS 치료 전략이 바로 이 인테그린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게 정말 기발합니다. 그들은 ALS 환자의 염증 세포에서 유독 많이 발견되는 알파5 베타1이라는 특정 인테그린을 딱 집어서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포 벨크로가 너무 과하게 작동해서 염증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서 질병을 일으키는 신경염증을 줄이겠다는 거죠. 다발성 경화증은 더 흥미로워요. 분자 모방이라는 가설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몸에 흔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체계가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 면역체계가 어이없게도 우리 뇌에 있는 단백질을 그 바이러스로 착각해서 공격해버리는 겁니다. 왜냐? 둘이 너무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파시테라는 바로 이 비극적인 오해, 이 잘못된 공격을 멈추게 하려는 겁니다. 자, 이번엔 조현병으로 가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보체 시스템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비유하자면 뇌의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죽은 세포나 외부 침입자 같은 쓰레기들을 치우는 단백질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시테라의 조현병 프로그램은 C4A라는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데요. 가설은 이래요. 이 청소부가 너무 의욕이 넘쳐서 멀쩡한 뇌 시냅스 연결까지 이거 쓰레기임 하고 딱지를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꼭 필요한 연결들이 사라지면서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파시테라는 바로 이 과잉 청소를 막으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희망적인 과학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제는 분위기를 좀 바꿔야겠습니다. 실험실의 희망이 현실의 장부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든 바이오테크 기업이 마주하는 냉혹한 현실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순손실이 단 1년 만에 무려 541%나 급증했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541%. 이게 바로 혁신적인 과학을 추구하는 데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비용이고 파시테라가 마주한 혹독한 현실입니다.
지난 몇 년간의 여정도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2021년에 상장해서 자금을 모았지만 바로 다음 해에 행동주의 투자자들하고 소송에 휘말려서 비싼 값에 자사주를 사들여야 했고요. 급기야 2023년 초에는 주가가 1달러 밑으로 떨어져서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과학적 비전과는 별개로 비즈니스는 정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거죠.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회사가 스스로 밝힌 위험 요인들입니다.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임상시험에 참여할 환자를 구하는 것부터가 난관입니다. 규제당국이 언제 연구를 중단시킬지 모르고 그 모든 관문을 통과해도 최종 승인을 받는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죠. 말 그대로 불확실성 자체가 이 비즈니스의 이름인 셈입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를 하나로 합쳐볼 시간입니다. 한쪽에는 눈부신 과학적 가능성이, 다른 한쪽에는 뼈아픈 사업적 위기가 있죠. 이건 마치 진보의 대가가 얼마인지를 묻는 아주 위험한 도박처럼 보입니다.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세요. ALS, MS, 조현병이 나는 난치병을 정복할 획기적인 과학, 스탠퍼드 교수 같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포진해 있죠. 엄청난 가능성이 보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1년 만에 500% 넘게 불어난 손실, 바닥을 드러내는 현금, 상장 폐지 위기, 그리고 거대의 규제의 벽이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파스테라의 현재 모습입니다. 엄청난 잠재력과 끔찍한 현실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꿀 만한 혁신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하는 대가일까요? 성공 확률은 낮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인류 전체에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가져다 줄 이런 위험천만한 과학적 모험.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